오늘은 공주에 와서 근대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공주에 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백제에 관련된 유적들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청이 대전으로 이사 갔지만 공주에 철교가 생기면서 호남까지 이어지는 길에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자층 등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근대 건축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구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근현대 역사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는데요. 제1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제1감리교회를 연결해서 구읍사무소, 공주읍사무소를 지나서 중동교회, 그러니까 중동성당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연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화기와 근현대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주. 최근 남겨진 건물들과 함께 공주의 근대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에선 잘 보존되어 있는 공주 원도심의 근현대 건물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공주 유구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 기류의 문화, 지금 떠나봅니다. 기류의 문화,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공주 근현대문화유산인데요. 근현대문화유산 중에 이 지역의 근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직접 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지역은 일단 선교사들이 먼저 선교 목적으로 온 답사를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공주 지역의 첫 카톨릭 문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신문물이 들어오고, 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카톨릭 문화는 저 오른쪽으로 보면은 산 꼭대기에 중동교회에 있고, 기독교 문화는 선생님 뒤에 있는 제1교회에 있는데, 공주 지역에는 문화가 워낙 예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를 접하는 기술조차 다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라고 해서 너무 슬프게만 바라보지 않고 미래성이 있게끔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공주 제1교회 외관 먼저 볼 건데요. 원래 처음에는 초가집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는 협산자교회라고 해가지고 비 오는 날 한 할아버지가 거대한 돈, 그러니까 큰 돈을 놓고 가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 않아가지고 우산을 쓰고 온 노인 해가지고 협산자 교회라고 부르다가 그 없던 시절에 거액의 헌금을 하셔가지고 1930년에 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쪽 1930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초기에 지었던 아까 랭가 빨간 벽돌 건물이에요. 이쪽이 입구였는데 신장로의 방향 때문에 반대쪽으로 입구를 바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래 세 군데는 폭격하는 게 아니야. 학교랑 병원이랑 또 하나 교회랑, 요거는 폭격하는 게 아니야. 근데 폭격했어. 그래서 다 날아가고 저기 있네, 저기 굴뚝. 쟤는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남았어. 그리고 이쪽 벽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쪽 벽을 살리고 굴뚝도 살리고 너무 약한 부분은 다시 1955년에 개축을 했어요. 그쵸? 의미 있죠. 나는 이 머릿돌만 볼 때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979년에 라스트 공사를 하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언제 오더라도 공부하러 왔다고 하면은 열어주는 고마운 곳입니다. 오늘 사이트 들어가서 고맙다고 좀 쳐주세요. 알았죠? 그럼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일제강점기의 건물은 이렇게 벽체는 돌이나 벽돌이나 시멘트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 부분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목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의 전통 가옥의 형태가 아니라 서양의 건축 양식이에요. 서양이 이렇게 벽을 돌이나 이렇게 벽돌로 쌓고 윗부분을 이렇게 나무로 올렸거든요. 정면에 보면은 보통 저렇게 유리로 그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데, 보통 성당에 장식을 하는 양식이고 교회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남규라는 이 지역의 예술가가 프랑스에 가서 직접 배우고 와서 저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성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자,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성령,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마감을 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공주 지역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특이하지? 공주 지역에 대부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었고 자본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금융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지난 다음에 다행히도 부시지 않았어요. 부시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보존이 되었는데, 이 건물이 공주읍사무소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기념관 또는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모양이 너무 예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는 좀 작은 편이야. 일제강점기의 건물치고는 작은 편인데 빨간 벽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 윗부분은 화강암으로 돌렸고, 아랫부분은 두 부분이 화강암 기단으로 돌린 다음에 빨간색 벽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보면은 이제는 조금 더 장식성이 훨씬 더 뛰어나.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이 당대에 만든 건물들은 주로 양쪽을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서 거대해 보이는, 그리고 또 신전 같은 느낌이 보이는 그렇게 만든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전들이 보통 조화롭거든. 그래서 앞부분에 가보면은 로마와 그리스 형식의 고전 양식을 띠는 형태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천주교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와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들어온 게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100년간 핍박을 당하다가 근대에는 개신교와 함께 또 유명한 교회의 위치가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해요. 자, 여기는 종교적 공간이고요. 아까 어떤 친구가 성당을 왜 이렇게 높게 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종교적 컴파운드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나 성당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만들어서 어디에서 보나 높은 하늘로 가장 첫 번째로 닿은 곳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명동성당도 마찬가지고 대전에 있는 구수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만들어서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초가집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또 헌금도 하고 귀한 성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마르코 시프님께서 만드셨는데 굉장히 예뻐요. 자, 이쪽 입구예요. 세 개의 주 출입구가 있고요. 물론 가운데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탑은 하나만 있는데 벽돌과 화강암이라는 아주 단순한 주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장식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부분 너무 예뻐요. 자기네들이 볼 때 해도, 너희들이 볼 때 해도 어떤 부분이 제일 예쁜가 한번 찾아보세요. 봐봐. 아치는 아치야, 그지? 근데 아치가 쭉 올라가는데 약간 위에가 뾰족한 아치를 만들었어. 이것도 굉장히 예술성을 살린 거고요. 기둥도 보면 그냥 하나로 통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를 통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또 한 번 튀어나오고 또 한 번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을 넣어줬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애들이 그렇게 예쁘게 나와. 그리고 이 벽돌을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 외곽선을 만든 것처럼 외곽은 검정색 벽돌을 사용했지만 그 내부에는 색칠을 한 것처럼 빨간색 벽돌을 사용했어요. 근데 빨간색 벽돌도 진한 게 있고 흐린 게 있고 또 밝은 색을 띠는 게 있어가지고 꼭 모자이크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다시, 자, 다시 검정색으로 한 면이 돌아갔는데 저게 기능도 있어요. 비가 왔을 때 눈썹돌처럼 빗물을 막아줘서 앞으로 직접 비가 흐르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기능적으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장식성으로 톡톡 튀어나오게 벽돌을 가로로 박았어요. 신기하지?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창을 하나로 낼 수 있겠지만 세 개의 창을 내고 다시 한번 눈썹돌을 놓고 그 다음에 동그란 창을 하나 더 두고 다시 두 개의 창을 두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첨탑을 달았어요. 정면의 모습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 거대한 그 중량감이 좀 있다고 한다면 옆모습은 이렇게 단아한 모습이 있어요. 종교시설은 단아함 가운데 화려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화려하기만 하면 종교시설물로서 조금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은 굉장히 장중한 면이 있고 옆모습은 이렇게 단아한 맛이 있는 게 또 이 중동 성당만의 매력인데 벽돌로 장식한 것 중에 중동 성당만큼 예쁜 데가 있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하나만 지적을 해주면 잘 봐, 창문을 보세요. 창문을 보면 밑에 대는 화강암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벽돌로 올라가는데 벽돌로 올라갈 때 보통 일선으로 올라가거든. 기둥이 일선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쪽은 보면은 창 옆으로 벽돌을 뺐다가 넣었다가 했어. 그죠? 네. 일선으로 안 올라갔죠? 네. 저게 매력이에요. 아마 여기를 만들었던 작가가 만들면서도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누군가는 나의 그 천재적인 필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했을 건데 저게 바로 천재적인 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일자화 시켰을 때 나만큼은 이렇게 다른 모양,
비정형적인 모양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이게 아마 신의 한 수였을 건데 내가 알아줬으니까 아마 만든 사람이 행복했을 거예요. 이래서 예술은 디테일이라고 조그만 것들을 모아서 아, 굉장히 신경 쓴 성당이구나, 돈이 많이 들어간 성당이구나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염려하고 지은 성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봄직하고 집에 가서 위키피디아 쳐보는 것도 괜찮고 구글링해도 괜찮고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괜찮은데 내용에 공주 근현대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나 블로그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니네가 만들어. 아니, 우리가 만든 걸 누가 봐요? 다 봐. 그러니까 니네가 한 5명씩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 오늘 왔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아는 만큼만 올리는 거야.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잖아? 이게 나중에 공주의 역사가 되는 거야. 정말 그래. 선생님이 이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 나도 사람이니까 자꾸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뭐를 했냐면 SNS를 만들어서 1년 됐어. 그랬는데 내가 쓴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읽고 자기 걸로 가져가. 그러니까 지식이 계속 확산되는 거야. 니네가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시작했으면 좋겠어. 강연으로 들은 내용을 직접 와보니까 신기했고요. 아까 제일교회에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공주에는 놀러만 나왔었는데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이렇게 공주 1930년도에 공주 옛 건물들을 보니까 더 신기했고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근현대를 걸쳐서 온 공주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공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났어요. 저희 공주 지역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공주 외에는 잘 몰라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공주 이야기를 좀 아이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교과서를 나온 공주로 주제를 정했고 마을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 마을이지만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공주를 좀 보고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이승훈 작가의 우리가 사는 마을입니다. 서울의 변두리 마을 공릉동의 주민들이 5년간 마을 교육 공동체를 꾸려온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평범한 주민들이 꿈마을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작은 실천으로 마을을 가꾸고 경쟁적 교육에 몰린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을 통해 마을 안에서 꿈을 꾸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마을이 좋은 삶과 좋은 교육의 터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마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2017년 도서관 기류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주 유구도서관은 다양한 독서지능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지식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평생학습 배움터뿐만 아니라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